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사퇴하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할 것이냐 김무성이 할 것이냐 비대위원장 설이 일단 돌았어요. 당이 깨지려고 하니까 지들끼리 이제 폭탄 좀 마시면서 이제 뻔뻔도 해가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좋은 분위기는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합론자가 있고 자강론자가 있어. 간단히 말하면 유승민은 자기가 그 당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친박들한테 구박을 받아서 찍혔던 사람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일단 당을 합하더라도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당이 강해진 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은 지금 덩치에 안 맞게 약간 좀 쫄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안 나오고 막 존재감 사라지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런 거야.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승민은 그 공천할 때 기억들 나시죠? 작년 4월 달에 시간 1시간 남겨놓고 탈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선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 모양 이 꼴로 어떤 성공을 못 해본 채 다시 자유한국당에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명구스러운 거야. 뭐랄까 좀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자강론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강해진 뒤에 요 분위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승민 비대위원장 설이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안철수나 홍준표나 그렇죠. 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복귀했으니까. 그런데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더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 김무성계가 더 많다며. 3분의 2가 김무성계입니다. 김무성계가 털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서 빨리 전당대회라는 게 보통 쉬운 일 아니거든. 그게 9월 달이잖아요. 앞으로 2달 후인 11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뽑겠다 이런 거든. 근데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을 추스리겠다가 아니에요. 체제를 제대로 만든 뒤에 자유한국당과 합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을 거면 뽀뽀나 하지 말지 괜히 설레게만 해놓고. 아, 그 뽀뽀가 지나고 보니까 김희수 부결시키려고 뽀뽀한 거고요. 악마의 키스를 한 겁니다. 일단은 언어를 좀 우리가 바꿉시다. 우리 새날 시청자부터. 그러니까 통합파가 아니고 회기파나 페륜파로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통합이라는 건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회기파라고 하는 게 맞죠. 회기파라고. 페륜 세력들하고 같이 합치는 거니까 회기파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연어파로 해, 연어파. 어? 그래도 되겠다. 저는 일단 페륜파로 부르겠습니다. 페륜파가 3분의 2고 자강파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자강파들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유승민 라인들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당대 전당대회 11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전당대회는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당원을 좀 확대시키고 지역의 공천의 교두부를 좀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당원도 얼마 안 돼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내일 당장 해도 돼요. 이번 주 해도 이 당은. 자유한국당이 5만밖에 안 되는데요. 뭘 당원이.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만도 안 넘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이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권리당원이. 그런데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다 김무성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과 혼란이 계속 가중되면서 바른정당이 혹시나 국민의당과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동조할까봐 계속 안에서 흔드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11월 달로 잡았다는 거는 뭐 적정한 것 같아요. 한 2달 뒤에 예고해놓고 10월 달까지 국정감사 끝내고 하겠다. 명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11월 달에 신민님 말한 것처럼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당대표를 선출을 하고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라는 생각은 곧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 사실은 권력과 돈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유권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의석수로 보면 김무성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가면 되죠. 네. 네. 의석수로만 본다면. 왜 그러냐면 의석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만큼에 똑같거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도 그 지역위원장이 있는 데가 당원이 많을 거고, 그러면 당원 중심으로 뭐 2대1이나 여론조사 1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김무성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무성도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두 시스템이 전국적 공천도 못하겠지만 바른정당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적인 곳에만 할 거라고 보면 그렇고 이제 수도권 정도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두 당 다 망해요. 지방선거에서 완전 쫄망한다고. 그러니까 유승민도 자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강해져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 안철수가 지금 저렇게 버팅이거나 약간 원리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 관련한 뉴스를 보면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뭐 찬성을 했네 반대했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 통합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유리한 게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바른정당 쪽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몇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이를테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 여당이 있는 지역 예.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여당이 있는 지역은 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원외위원장급이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 지역에 있는 바른정당 원외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당원들은 다 그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예, 거거든.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걔네들 둘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으로 냈습니다만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안 올라. 그나마 반사 효과 같은 게 좀 없잖아 있는데 지지율 뭐 10몇 프로 갖고는 선거 못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5%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뭐 한 10% 나와서 합치면 15%가 아니라 시너지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래도 최소한 막강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50% 지지율 나오는 선거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자. 왜냐면 얘네들도 우리가 적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안철수는 저쪽하고 통합 안 할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보수표 갉아먹는 국민의당이 또 하나 또 있어. 보수라고 느낌적 그러니까 중도적 보수표까지 합쳐갖고 그 표들을 지들끼리 나눠 먹어야 돼. 근데 그 파이가 많아야 30%를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전면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김희수 헌재 소장 낙마시키는 상황도 보면 이런 거거든요. 국회 내에 지금 힘의 비중은 50%인 더불어민주당이 5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희수 낙마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신 3당 야합이라고 표현했다고. 여당 쪽의 워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말이 그냥 안 들리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지방선거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포갑 이런 워딩을 걸고 세 당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를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호남 이런 부분이 네. 호남을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 그래서 안철수가 저는 그렇게 길을 이미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저는 유승민과 안철수한테 좀 경고를 하고 싶은데요. 유승민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면 안철수를 제가 위로 아래로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키스를 하든 그 이상의 짓을 해도요. 김무성, 유승민 밑으로 절대 안 갑니다. 유승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짱을 먹어본 놈은 절대 밑으로 안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유승민이 스스로 TK에서 살든 수도권에서 살든 정치를 하고 다음 대통령에 나가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려면 대중적 마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중적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네가 아무리 유승민 네가 아무리 잔머리를 써봐야 김무성 위에 올라탈 수 없고요. 홍준표 올라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철수가 아무리 지금 호남을 버리고 간다고 한들 안철수는 절대 대한민국 정치에서 극우 세력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쨌든 그 길이 어떻든 그 당들이 스스로 자기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가야 된다. 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지금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 몰입의 짓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표로 웅징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야합 짓이 바로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야3당 야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사실은 깊게 계산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편에서 뭘 하겠다는 전 두 번째라고 보거든요. 틈새 시장에서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거야. 보수표는 이제 내가 가져온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 정치 지형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대적인 선거가 벌어지면은 가장 먼저 몰락하는 세력이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너무 허약해요. 보수 정당들은 흔히 말해서 흔히 수구 정당들은요 지지자들의 회귀 본능이 있어요. 홍준표가 유승민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막 언론도 돌아서고 막 그러면 문재인 막기 위해서 홍준표나 유승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반은 있는데 안철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가장 인기 없을 때 호남 추동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서 저는 안철수는 정치 생명이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난 끝냈으면 좋겠는데 좀 끝내드리고 나랑 같이 어디 오목이나 뒀으면 좋겠어. 근데 목리는 굉장히 오래 가요. 예.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사퇴하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이 할 것이냐, 김무성이 할 것이냐 비대위원장 설이 일단 돌았어요. 당이 깨지려고 하니까 지들끼리 이제 폭탄 좀 마시면서 이제 뽀뽀도 해가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좋은 분위기는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합론자가 있고 자강론자가 있어. 간단히 말하면 유승민은 자기가 그 당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친박들한테 구박을 받아서. 찍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당을 합하더라도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당이 강해진 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은 지금 덩치에 안 맞게 약간 좀 쫄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안 나오고 막 존재감 사라지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런 거야.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승민은 그 공천할 때 기억들 나시죠? 작년 4월 달에 시간 1시간 남겨놓고 탈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선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 모양 이 꼴로 어떤 성공을 못 해본 채 다시 자유한국당에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명구스러운 거야. 뭐랄까 좀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자강론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강해진 뒤에 요 분위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승민 비대위원장 설이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안철수나 홍준표나 그렇죠. 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복귀했으니까. 그런데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더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 김무성계가 더 많다며. 3분의 2가 김무성계입니다. 당은 자유한국당이 5만밖에 안 되는데요, 뭘 당원이.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만도 안 넘을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저 바른정당이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권리당원이. 그런데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다 김무성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과 혼란이 계속 가중되면서 바른정당이 혹시나 국민의당과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동조할까봐 계속 안에 흔드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11월 달로 잡았다는 거는 뭐 적정한 것 같아요. 한 두 달 뒤에 예고해놓고 10월 달까지 국정감사 끝내고 하겠다. 명분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11월 달에 신민님 말한 것처럼 1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당대표를 선출을 하고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라는 생각은 곧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 사실은 권력과 돈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유권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의석수로 보면 김무성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가면 되죠. 네. 네. 의석수로만 본다면. 왜 그러냐면 의석수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만큼에 똑같거든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들도 그 지역위원장이 있는 데가 당원이 많을 거고 그럼 당원 중심으로 뭐 2대1이나 여론조사 1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김무성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무성도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두 시스템이 전국적 공천도 못하겠지만 바른정당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적인 곳에만 할 거라고 보면 그렇고 이제 수도권 정도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두 당 다 망해요. 지방선거에서 완전 쫄망한다고. 그러니까 유승민도 자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강해져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 안철수가 지금 저렇게 버팅기거나 약간 원리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 관련한 뉴스를 보면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뭐 찬성을 했네 반대했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 통합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유리한 게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바른정당 쪽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몇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이를테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그리고 현재 여당이 있는 지역 예.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여당이 있는 지역은 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원외위원장급이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 지역에 있는 바른정당 원외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당원들은 다 그쪽으로 흡수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예, 거거든.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걔네들 둘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으로 냈습니다만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나상계가 털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서 빨리 전당대회라는 게 보통 쉬운 일 아니거든. 그게 9월 달이잖아요. 앞으로 두 달 후인 11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뽑겠다 이런 거든. 근데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을 추스리겠다가 아니에요. 체제를 제대로 만든 뒤에 자유한국당과 합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을 거면 뽀뽀나 하지 말지 괜히 설레게만 해놓고. 아, 그 뽀뽀가 지나고 보니까 김희수 부결시키려고 뽀뽀한 거고요. 악마의 키스를 한 겁니다. 일단은 언어를 좀 우리가 바꿉시다. 우리 새날 애청자부터. 그러니까 통합파가 아니고 핵이파나 페륜파로 이름을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통합이라는 건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핵이파라고 하는 게 맞죠. 핵이파라고. 페륜 세력들하고 같이 합치는 거니까 핵이파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연어파로 해, 연어파. 그래도 되겠다. 저는 일단 페륜파로 부르겠습니다. 페륜파가 3분의 2고 자강파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자강파들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유승민 라인들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당대 전당대 11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전당대회는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당원을 좀 확대시키고 지역의 공천의 교두부를 좀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라는 속셈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당원도 얼마 안 돼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내일 당장 해도 돼요. 이번 주 해도. 안 올라. 그나마 반사 효과 같은 게 좀 없잖아 있는데 지지율 뭐 10몇 프로 갖고는 선거 못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5%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뭐 한 10% 나와서 합치면 15%가 아니라 시너지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래도 최소한 막강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50% 지지율 나오는 선거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자. 왜냐면 얘네들도 우리가 적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안철수는 저쪽하고 통합 안 할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보수표 갉아먹는 국민의당이 또 하나 또 있어. 보수라고 느낌적 그러니까 중도적 보수표까지 합쳐갖고 그 표들을 지들끼리 나눠 먹어야 돼. 근데 그 파이가 많아야 30%를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전면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김희수 헌재 소장 낙마시키는 상황도 보면 이런 거거든요. 국회 내에 지금 힘의 비중은 50%인 더불어민주당이 5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희수 낙마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신 3당 야합이라고 표현했다고. 여당 쪽의 워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그냥 안 들리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지방선거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포갑 이런 워딩을 걸고 세 당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를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호남 이런 부분이